동깨비님,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효리, 이상순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가 폐업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카페도 금방 폐업을 하는데 사실 일반 자영업자가 성공하기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폐업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. 700만 자영업자, 폐업 위기, 몰락. 오프라인 기반의 이런 자영업자분들 진짜 많이 힘듭니다. 하지만 그 중에서도 코로나, 아니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고서도 장사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?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로드맵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공통점. 세 가지 정도만 추려봤어요. 이 세 가지만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,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공하는 자영업자의 세 가지 공통점 중에 네.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, 정말 가장 중요한 베이직인 것 같아요. 본질. 음식을 하면 음식의 맛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의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. 에이, 그 말은 누구나 하지.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했던 얘기들은 음식으로 예를 들면 그 맛에 끝까지 가신 분들이에요. 장사가 11시, 12시에 끝나잖아요. 그때부터 맛, 이런 것들을 또 테스트를 하세요.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가. 자기가 칼국수를 하잖아요. 전국의 칼국수, 유명한 칼국수를 다 먹으러 다녀요. 자료조사를 다 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차별화를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동소바, 소바를 일본에서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없는 맛, 그리고 거기서 가성비까지 넣어가지고 끝까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. 그리고 또 본노엘 대표님, 소금빵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맛의 본질을 가지고 건강한 빵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맛을 끝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자영업의 생명은 재구매율이거든요. 가족들이 한 번 가서 다음에 또 가자. 아니면 우리 아이를 한번 먹였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. 그럼 계속 사다 주고. 사실 이게 이제 베이직인 거죠. 맛에 대해서, 그리고 그냥 그 서비스에 대해서 진짜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는 인력 관리입니다.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장사가 좀 되면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. 직원 관리가 안 되면 맛이 좋아도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. 잘 되신 분들 보면은 혼자 이렇게 딱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내가 나한테 잘하는 친구한테 뭐 더 잘해줘야지 라는 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데, 사실 자신만의 평가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. CS 마인드가 어떤지,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,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, 어쨌든 장사를 잘하고 성공을 하려면 정말 첫 번째는 서비스, 제품, 기본에 충실하고 인력 관리, 나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직원을 꼭 가져가야 된다. 정말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강의들이 있어요.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는 이제 그런 강사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는데, 직원들을 관리하는 평가표나 인센티브 뭐 매뉴얼, 그리고 맛에 있어서도 설문을 받는다든지, 그 매출을 어떻게 또 관리하는지, 정말 장사를 잘 벌어도 지출 관리 잘 못하면 또 안 되거든요. 저희가 이제 강사님이 오시면 그동안 하셨던 거를 다 풀라 하십니다.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, 맛에 대해서 어디까지 갔고, 어떤 매뉴얼, 어떤 시스템으로 직원 관리를 하고 맛을 관리하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잘 몰라요, 사람들이. 이렇게 중요한 게 두 번째, 마케팅. 내 제품을 알려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.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네이버 플레이스나 여기에 있는 후기가 쌓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게 후기가 정말 맛만 있다고 후기가 잘 쌓일까요? 안 쌓일 것 같아요. 그죠? 장사하는데 진짜 가봤거든요. 후기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, 환경을. 사실 그 안에 많은 이벤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감동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월에 한 1억 정도를 팔아요. 후기만 한 2만 개인가 될 거예요, 아마. 정말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2만이 됐을까? 아니에요. 온라인 마케팅을 너무나 잘했고, 한번 들었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완벽하구나, 꼭 먹어봐야겠구나 하게 만들어요. 딱 가서 막 먹고 있는데, 자, 자기네들 밀키트가 나왔으니까 밀키트 경매를 합니다. 그리고 또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갈 때 뽑기 이벤트 같은 걸 해요. 예. 근데 이런 거를 뽑기를 하려면 또 후기를 써야 돼요. 그리고 또 4명이 오면 보통 1명 쓰잖아요. 근데 4명을 다 쓰게 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카풀친이라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다 가입을 하게 해요. 그리고 또 스시도쿠 대표님이라고 진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인가? 할 정도로 너무 센스 있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. 오면은 무조건 카풀친 하게끔 만들어줘요. 뭘 하나씩 더 드려요. 재밌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매일같이 고민하는 거예요. 매일같이. 내가 여기가 너무 좋다 해서
바이럴로 내가 막 알리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것들, 이런 전략들을 하나씩 다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? 세 번째가 이제 하이라이트죠. 사실 이 두 번째까지만 가도 와, 장사에서 성공했다 이럽니다. 근데 그게 과연 성공일까?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일을 안 하지 않고 돌아가면 성공이라고 봅니다, 저는. 저희가 항상 제시하고 항상 누누이 여러 번 말했던 자산소득입니다. 자산소득으로 포트폴리오화해서 나누는 작업. 내가 지금 장사를 잘해서 현금 흐름이 돌아요. 매월 1,000만 원, 50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한 성공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자산소득화로 넘어가야 됩니다. 그게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고, 자영업자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그 건물주라는 단어를 계속 넣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. 강호동 대표님이 라라브레드라는 빵집을 운영을 하고 자기가 건물을 사고 라라브레드를 집어넣고 라라브레드 장사를 잘해서 월세를 높여주고, 그래서 그 동네를 띄우고, 그래서 그 건물의 땅의 가치를 올리고 트래픽을 올려서 건물을 매각하고, 매각한 금액으로 더 큰 자산으로 옮겨 타고,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사업만 하면 이렇게 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빠졌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현금 흐름이 돌고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자산소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청기아타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7년 전, 8년 전 건물을 매입을 하셨거든요. 자기가 장사하는 곳. 영등포에서 건물을 매입했는데, 근데 지금 그게 자산의 가치가 한 3배 정도 올랐어요. 그리고 장원과 칼국수, 호재가 많은 충청도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직접 또 살아요.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지방에서 많이 오니까 주차장 부지까지 샀어요.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자산이 한 2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.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.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본인이 딱 들어가서 트래픽을 만들었어요.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에요.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죠. 근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부동산 가격을, 그 동네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사례들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 많아요.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너네나 하는 거지,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물론 0에서 바로 3단계로 올 수는 없겠죠. 근데 오늘 이야기 드린 맛, 서비스, 인적 자원, 이런 것들을 올리고 마케팅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 자산화로 빨리 오는 것. 근데 이 자산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쉬울까요?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건물 하면 일단 그래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2, 3억 모으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. 근데 2, 3억 모아도 건물 살 수는 있어요. 근데 소액으로 사야 되죠. 그렇다 보니까 작은 건물을 사야 돼요. 그럼 작은 건물은 어떻다? 위치도 좀 빠지고, 뭐 하나가 이상해. 자리는 좋은데 삼각형이야. 그리고 뭐 전면도 좁아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난이를 사야 돼. 그럼 못난이를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? 예, 못 팔 수도 있어요. 2단계까지 되어 있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. 정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. 어쨌든 저희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장사를 잘해서 그 임대료를 1.5배, 2배를 낼 수 있을 정도다. 그러면 충분히 내 건물에 장사할 수 있는 자격은 되거든요. 그러면 자산화로 넘어가서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을 두 바퀴를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자영업자로 시작해가지고 자산가로서 갈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,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내일 되면 까먹고 또 계속 바빠, 할 게 많아. 그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어제와 오늘이 어땠는지 계속 물어봐요. 근데 항상 똑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. 근데 이분들 너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정말 몰라요. 꼭 강의를 들어보시고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충분히 하실 수 있고 3,000명이 넘는 수강생분들이 있거든요. 그분들의 변화들을 저는 보고 있고, 그렇게 잘 되시는 분들이 건물주 되겠다고 오시고 있거든요. 가능합니다. 장사는 건물주다 여기 밑에 보면 링크 있거든요.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제와 오늘이 어땠는지, 그리고 한 달 전과 오늘이 어땠는지, 제가 오늘 말했던 것들 중에 얼만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. 제가 만났던 성공했던 자영업자분들, 사장님들은 오늘과 어제가 항상 달랐습니다. 어제는 오늘이랑 달라야 됩니다. 오늘부터 움직이세요. 할 수 있습니다.